이번 시간에는 하수 처리를 하는데 화학 반응을 위해서 처리가 되는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총괄적으로 화학적 단위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된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선 화학적 뭉침, 응김 뭐 이런 뜻으로 이제 chemical coagulatio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수 처리가 된 후에 공공수역으로 처리된 물을 내보내기 때문에 그때 하수에 함유되어 있던 인이나 그 다음에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실시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침전이라고 합니다. 그 화학 물질을 사용하니까 chemical precipitation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하수를 처리한 후에 공공수역으로 내보내기 이전에 소독을 해야 됩니다. 이 소독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화학적인 반응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chemical disinfection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단위 조작 속에 고도 산화 처리라는 개념으로 Advanced Oxidation Process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폐수 속에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이온을 이온 교환의 방법으로 제거를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아이온 엑스체인지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화학적으로 중화되지 않은 상태의 처리수를 중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정 중에 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단위 조작이 chemical neutraliz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수에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제거되어야 될 물질이 전기적으로 양이온을 띠고 있는 물질을 첨가를 해서 물속에 들어있는 음이온의 상태인 입자를 엉기게 만들어서 침전시키는 방법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철분이나 알루미늄이나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첨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화학적인 이 단위 조작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이 화학적 응집입니다. 응집은 coagulation이라 그러고, 그 응집이 되고 난 다음에 큰 덩어리로 만드는 이 조작을 flocculation이라고 합니다. 응결이라고 합니다. 응집, 응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이 개념으로서는 하수 처리수에 함유되어 있는 입자들이 음의 부호를 가지게 됩니다. 음의 부호를 가지게 되는 많은 입자들은 서로 엉기지를 않습니다. 서로 엉기지를 않는데 엉기게 만드는 응집제를 넣어 가지고 점점 크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전하 중화라 그럽니다. Charge Neutralization.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면 입자가 불안정화됩니다.
안정화라는 얘기는 서로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는 그 입자가 서로 엉기지 않기 때문에 안정화되어 있다 그럽니다. 이 안정화되어 있는 이 입자를 중화시킴으로써 중화시키는 그 과정이 입자가 불안정화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 과정을 보면 그 과귤런트와 플라귤런트라고 합니다. 과귤런트는 응집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양전하에 응집제를 투입을 해가지고 음전하를 띤 입자, 그러니까 제거되어야 될 부유물질들이 주로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불안정화되게 만들어가지고 응김이 일어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큰 덩어리로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는 폴리머 가교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인메슈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큘런트를 넣어가지고 과귤런트 넣어가지고 입자를 중화시키고, 그 말은 불안정화 시켜가지고 이제 중화를 시키고 그것이 덩어리로 만들어지는데 뭘 넣냐면 폴리머를 넣습니다. 플라큘런트로. 그래서 가교 현상. 그래서 우리의 인메슈먼트. 그럼 그게 그렇게 되면 여러 개 둥둥 떠다니는 하전된 음의 전하로 하전된 입자가 가라앉지 않았는데 거기에 양의 부호를 가진 응집제를 투입함으로써 또 그것을 서로 엉기게 큰 입자로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인메슈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거워진 입자가 침전이 되면서 그게 제거가 됩니다. 이제 주로 넣는 것들이 어떠냐 하면 알룸이라고 하는 페닉 설페이트는 폴리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그래서 PAC라고 합니다. 되게 그 폴리 아이언 클로라이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가지고 그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화학적인 단위 조작으로 본다면 화학적 응집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수의 입자들이 음의 부호를 가지기 때문에 얘들은 서로 엉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수의 입자를 엉기게 만드는 것이 양의 부호를 가진 양이온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폴리머를 넣어서 서로 이 입자를 폴리머에 부착을 시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인메슈먼트가 되면서 이 가교 결합에 의해서 플럭이 한데 모이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지면서 이제 가라앉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은 무슨 의미냐면 알름이라는 것 좀 있으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알름에 주입을 하게 되면 이 잔류탁도라는 것은 음의 부호를 가진 입자가 있으면 이 스캐터, 그러니까 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에 이 탁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름을 주입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양의 부호를 가진 폴리머를 넣게 되거나 아니면 무기 입자를 넣게 되면 이것이 엉기게 되면서 이 탁도가 떨어지겠죠. 탁도가 떨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때는 잔류 탁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이 알름을 다시 더 많이 투입을 하면 알름은 이 양의 부호를 가진 이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Al3가 플러스가 됩니다. 다시 이것이 탁도를 일으킵니다. 그럼 좀 더 넣으면 그 다음에 이 입자와 다른 플럭이 다시 탁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알름을 투입하는 개념에 대한 이 그림입니다. 처음에는 원래 음의 부호를 가진 입자, 그러니까 부유 입자, 부유물질, 이 탁도를 100이라고 했을 때 여기 알루미늄, 왜냐하면 음의 부호를 가졌기 때문에 알름을 넣으면 양의 부호를 가진 Al3가 플러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탁도가 떨어지겠죠.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되는 그림입니다. 그럼 화학적 단위 조작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을 제거하고 그 중금속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음의 부호를 가진 부유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약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약품이 정수처리용에서는 우리가 알룸이라 그러고 하수처리용에서는 철분이 있는 물질을 사용합니다. 왜 그러면 이거는 하수처리용에 사용하고 이거는 정수처리용에 사용하냐면 정수처리용에는 이 철 성분을 가진 응집제는 부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름을 가지고 아까 보인 이 그림의 형태로 부유물질을 제거를 한 후에 정수 처리한 것을 우리는 공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알름이 Al2SO4, 그 다음에 18분자의 물 분자가 함유가 되어 있는 이 물질을 우리는 알름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분자량이 666.5 그램 퍼 몰입니다. 자, 이 액체가 있고 덩어리가 있고 뭐 있습니다. 뭐 이런 물질들이 있고 그다음 하수처리용에서는 이런 물질 중에 주로 Fe3가를 쓰는데 주로 Fe2가를 쓰기도 하지만 주로 Fe3가를 주로 씁니다. 자, 그것을 화학적 단위 조작에 이제 식을 보면 알룸을 투입하게 되면 중탄산 칼슘이 포함된 이제 하수 이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as CaCO3로 왜냐하면 이게 CaCO3 분자량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걸 분자량이 뭐냐면 100입니다. 그래서 황산 알루미늄을 넣게 되면 666.5를 넣으면 뭐가 생기냐면 AlOH3가 됩니다. 왜냐하면 Al이 3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OH는 마이너스 1가이고 그러니까 이게 중화가 되려고 하면 AlOH3가 되고 그 다음에 칼슘은 어디로 가냐면 SO4, 여기 있네 SO4. 이 C의 2가 플러스이고 SO4는 마이너스 2가입니다. 그래서 용해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물 분자가 생기는 이게 화학식입니다. 알룸을. 그러면 화학적 단위 조작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화학 응집제를 첨가하지 않을 때와 화학 응집제를 첨가했을 때 제거량이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 합니다. 토탈 솔리드입니다. 그러니까 부유물질, 전체 부유물질의 제거 효율이 50에서 한 70%가 되고 그에 따른 BOD는 25에서 40%, 박테리아는 25에서 75%의 제거 효율이 되면서 화학 응집제를 첨가하게 되면 이 부유물질 전체는 80에서 90%가 제거가 되고 BOD는 50에서 80%, 박테리아는 80에서 90% 제거 효율입니다. 자, 그럼 칼슘을 이용한 인산염을 침전을 시킬 때 칼슘 2가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E는 주로 PO4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결과물을 우리는 뭐냐면 수산화인 회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하이드록실 아파타이트라고 합니다. 하이드록실 아파타이트 CA10 PO4 6 OH2 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칼슘을 넣게 되면 인산염이 침전이 되겠죠. 그럼 결국은 하수 처리를 한 후에 공공수역으로 내보내는 처리수에는 인이 함유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결국은 조류 발생을 하는 원인 물질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 칼슘을 넣어가지고 이런 물질이 침전이 되도록 만들어서 인을 제거를 한 후에 공공수역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럼 결국 알름을 이용한 인산염을 침전을 시킬 때는 어떻게 AlPO4, Al이 뭐라 그러냐면 Al이 플러스 3가라 그랬습니다. 그다음 PO4는 마이너스 3가입니다. 그럼 결국은 알름을 이용해서 인산염으로 침전을 시킬 수도 있고 칼슘을 이용해서 인산염을 침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칼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산염을 침전시킬 때는 어떤 물질이 만들어냐면 하이드록실 아파타이트 CA10 PO4 6 OH2가 만들어지고 알름을 넣게 되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PO4 3가 마이너스니까 AlPO4가 됩니다. 자, 그러면 화학적 단위 조작의 화학적 소독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이번 강의는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디스인펙션에 해당되는 것이 화학적 소독인데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완전히 죽이는 것을 우리는 멸균이라 그러고 이와 같은 것은 소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isinfection, 그러니까 활동을 못하게 되는 inanimate, 그러니까 활동을 저지시키는 그런 조작을 우리는 disinfection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병원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병원균을 소독을 시킵니다. 결국은 병원균의 세포막이나 세포벽을 공격을 해서 더 이상 독성을 품거나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disinfection, 화학적인 소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또는 UV나 뭐 이런 것들을 쏴가지고 이 미생물에 해당되는 pathogen microorganisms를 소독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비교적 간단한 화학적인 단위 조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